이번 시간에는 이제 정전기에 대한 쿨렁의 법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열식으로 이제 쭉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걸 이제 하나씩 한번 보면서 볼게요. 이 정전기에 대한 쿨렁의 법칙은 뭐냐면 정지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 힘에 대한 내용인데요. 크게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종의 전하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동종이라는 얘기는 종류가 서로 같은 거다라는 얘기예요. 같은 종류의 전하를 놓게 되면요, 반발력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을 반발력이다 그래요. 이거 그림으로 보면 전하는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전하하고 플러스 전하, 플러스 같은 종류의 전하를 놓으면 반발력, 서로 싫다고 밀어버립니다. 이렇게 F. 힘은 우리가 F로 표현하는 거니까 서로 미쳐요. 이렇게 밀어내는 힘이 존재해. 똑같이 여기에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놨대. 그럼 마이너스도 같은 거니까 반발력, 서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밀어내는 힘들이 존재한다는 게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째, 이종의 전하래. 이종의 전하. 이종이라는 얘기는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야. 다른 종류의 전하를 놓게 되면요, 흡인력이라는 게 존재해. 그 흡인력이라는 얘기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흡인력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러스 전하를 놓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전하를 놨어.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 종류가 다른 전하는 서로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기는 힘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2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종류의 전하를 놓으면 서로 싫다고 밀어버립니다. 바깥쪽으로 밀어버리는 반발력이 작용하고요. 이종의 전하,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놓으면 좋다고 서로 붙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당기는 힘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게 이제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그 밀고 당기는 힘의 방향을 봤어. 힘의 방향은 두 전하 사이의 일직선상에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정지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찾아보면요, 두 전하 사이 일직선상에서 존재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정지된 전하가 2개 있대요. 첫 번째 전하를 Q1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전하를 Q2라고 할게요. 그럼 만약에 플러스면 반발력이 존재할 거고요, 만약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인 거 주면 흡인이 작용하는데, 그 밀고 당기는 힘을 구해봤더니 두 전하를 일직선으로 이었을 때 이 사이에서 같은 종류면 반발, 민다는 얘기야. 만약에 종류가 서로 다르다, 그럼 이 일직선상에서 이렇게 당긴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전하에 대한 힘은요, 항상 일직선상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직선상에서만 밀고 당긴다. 이게 이제 3번째가 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4번째. 그럼 밀고 당기는 힘이 얼마냐? 그 힘의 크기를 구해봤어요. 힘의 크기는 두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거. 그래서 밀고 당기는 힘을 구해보니까 두 전하량 곱에 대해서 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대해서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례한다는 얘기는 같이 올라가고 같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동작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두 전하량이 곱에 비례하는 거니까 전하량이 크면 힘도 큰 겁니다.
전하량이 작으면 힘도 같이 작아져서 같이 올라가 같이 내려가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야. 그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거니까 반대야.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은 약해진다. 거리가 짧아질수록 힘은 반대로 커지게끔 돼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하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힘의 크기는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지만 주변 매질에 따라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힘의 크기는 매질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 매질에 따라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두 전하, 똑같은 전하를 똑같은 거리를 띄워놓더라도 주변이 매질이 공기로 돼 있냐, 물로 돼 있냐, 철로 돼 있냐, 알루미늄 돼 있냐, 이게 다 다르다는 얘기에서 매질에 영향을 받게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 매질을 나타내는 매질상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부가적으로 매질상수. 전하에 대한 매질상수는 뭘 쓰냐면 유전율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근데 그 유전율이라는 거를 수식에다 한글로 쓸 수는 없으니까 요런 글자를 써요. 요런 글자. 그래서 요거 입실런이라고 하고요. 요 입실런은 입실런 제로와 입실런 S의 곱으로 돼 있어. 단위는 페러퍼메타입니다. 그래서 요 글자를 읽으실 때 그리스 문자인데 요거 이제 입실런이라고 읽으시면 돼. 요건 이제 입실런 제로, 입실런 S. 요 단위는 F는 이제 정정량의 단위 페럿이죠. 요 M이라는 건 거리의 단위인데 메타입니다. 이게 별거는 아닌데 요 단위 문제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유전율의 단위로 옳은 거, 그럼 페러 퍼 메타 되어 있는 거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요 입실런 그럼 유전율이잖아요. 그럼 요 입실런 제로와 입실런 S도 명칭이 있어. 그래서 요 입실런 제로를 진공시 유전율이다 그래요. 또는 공기에 대한 유전율이다 그럽니다. 입실런 제로. 이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냥 하나만 일단 쓰면 8.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야. 단위는 페러 퍼 메타. 요 숫자도 문제상에서 주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진공시 유전율 옳은 거, 요 자체만도 시험 문제고요. 계산할 때는 이 숫자를 주질 않으니까 외우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 입실런 S라고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이걸 비유전율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쓸 때는 입실런 S라는 글자로 많이 쓰는데 뭐 문제 내는 사람에 따라서는 입실런 R이라고 써도 됩니다. 근데 이거 비유전율은 유전율의 비다 보니까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 이거는 단위가 없다. 그래서 진공 유전율로 유전율 나누면 입실론 제로 입실론 나눠지니까 비유전율만 남잖아요. 그럼 단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 비유전율은 매질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럼 매질에 따라서 이게 다 다른데 이거 외우고 갈 수는 없잖아요. 뭐 물일 때 얼마, 금일 때 얼마, 철일 때 얼마 이거 다 외울 수는 없고 문제상에서 주어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 근데 딱 안 주는 게 하나 있어. 진공일 때. 또는 공기일 때는 안 줍니다. 이 진공이나 공기 줄 때는 비유전율 1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좀 외우셔야 돼. 그래서 진공이나 공기를 매질 1로 보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거에 대한 배수로 이제 표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서 진공일 때는 비유전율 1이니까 1에다가 입실론 제로 곱해봐야 입실론 제로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실론 제로만 쓰는 거고 진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유전율 1이 아니야. 그래서 매질에 따라 다 다르다 보니까 주어지면 옆에다 붙이기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유전체라고 나오면 진공 옆에다 비유전율만 붙이면 되는 거고요. 진공일 때는 비유전율 1이니까 곱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안 써도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돼서 총 5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종의 전하 사이의 반발력, 두 번째 이종의 전하 사이는 흡인력이 존재한다는 거, 힘의 방향은 항상 일직선상에서 밀고 당긴다라는 거, 그 다음 크기를 구해보니까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 또 매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그때 그 매질을 상수화시킬 때 유전율이라는 걸 쓰는데 진공과 비유전율의 곱이다. 그 단위 좀 기억하셔야 되고 진공시 유전율은 문제상에서 안 주니까 외우셔야 되고요.
비유전율은 재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어져요. 매질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진공이나 공기 때는 1이기 때문에 안 준다. 그래서 요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그냥 입실론 제로만 쓰시면 되는 거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정지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또는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뭐 정전력이라고도 하죠. 뭐. 정지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줄여서 정전력. 그럼 힘은 우리가 F로 쓰고요. 단위는 N입니다. 뉴턴. 정지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림으로 그리면 여기 정지된 전하가 두 개 있어. 하나, 둘. 전하를 표현할 때 Q라고 표현하는데 첫 번째 거니까 1. 단위는 쿨럼이죠. C. 두 번째 전하를 Q2. 단위는 쿨럼에서 C. 그다음 전하와 전하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거리가 있어. 그걸 I 메타래요. 그리고 이게 공기, 진공이라고 해볼게요. 그때 작용하는 힘 F가 얼마나 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정지된 두 개의 전하를 놓으면요. 동종의 전하면 반발력, 서로 민다 그랬어요. 이종의 전하면 서로 땡긴다 그랬어요. 그 다음 밀고 땡기는 힘은 전하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을 반비례한다 그랬고 방향은 항상 일직선상에서 존재한다 그랬고 매질에 따라도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으로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진공이나 공기 중일 때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물어보면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지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공식이야. 그래서 동종의 전하를 놓으면 이만큼의 힘으로 밀어버리는 거고요. 이종의 전하를 놓으면 이만큼의 힘으로 일직선상에서 당기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공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요 입실론 제로는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이잖아. 그 숫자를 넣어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Q1 앞에 숫자 없으면 1이잖아요. 그래서 4 파이 입실론 제로 5분의 1. 요것만 계산기로 빵 두들겨 보시면 얼마가 떨어지냐면 이게 9 곱하기 10의 9승이 나옵니다. 남는 거 쓰면 I 제곱분의 Q1, Q2야. 단위는 힘이니까 뉴턴.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요거다. 그때 단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이 정해져 있잖아요. 4 정해져 있잖아요. 파이 3.24 정해졌잖아. 진공 유전율 정해졌잖아요. 그 두들기니까 9 곱하기 10의 9승 나온다는 얘기야. 요 값은 이제 쿨렁의 상수다 그럽니다. 이게 쿨렁에 대한 힘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정지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이거 딱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진공시 유전율만 따로 또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런 이제 입실론 제로라고 하고 기본 단위가 페로퍼메타지. 요게 이제 8.85 그거 하나만 존재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진공시 유전율 입실론 제로 구해라 그러면 첫 번째가요. 밑줄. 뮤 제로 C 제로 제곱분의 1이 첫 번째 복입니다. 그때 그럼 뮤 제로와 C 제로가 뭔지는 알으셔야 돼서 첫 부가적으로 요 뮤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 진공시 투자일이다 그럽니다. 그럼 진공시 투자일을 뮤 제로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뮤라고 읽으시고 아래 첨자 제로 붙은 거에서 뮤 제로입니다. 이거 얼마냐면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단위는 헬리퍼 메타야. 요것도 시험 문제사에서 주어지지 않으니까 외우고 있으셔야 돼.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거. 일단 요 C 제로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거 진공시 빛의 속도다 합니다.
거기 갖다 C0라고 하고요. 요거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컨드입니다. 그래서 1초 동안 몇 메타나 가느냐, 그게 속도의 개념이에요. 이 숫자도 문제상에서 안 줘요. 그러니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숫자를 외웠다고 보고 저걸 이제 모양을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죠. 니꼬로 진공 투자율은 4 파이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올라가면 플러스 7승 됩니다. 그 다음에 C0 제곱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법칙에 보면요. A의 플러스 마이너스 M승분의 1이야. 이거 위로 올리면 부호가 바뀌어. A의 마이너스 플러스 M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위아래로 자리 바꾸어야 되는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7승이 올라갔으니까 플러스 7승 된 거다. 니 거로. 밑줄. 요 C0 제곱이잖아요. 이거 제곱을 하는 거예요. 3제곱하면 C제곱 제곱을 하면 3의 제곱 9죠? 10의 8승 제곱하면 10의 16승이지. 그럼 9에다가 4파이 곱하면 36파이입니다. 10의 16승이 올라가면 마이너스 16승이니까 7개 날리면 마이너스 9개 남아. 그래서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다. 또 있습니다. 요 36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은 파이가 3.24니까 계산기 눌러보시면 아까 외웠던 거 파이.85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나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 C0 제곱이잖아요. 그 C0 하나만 넣어서 정리해 보시면요. 120파이에 C0분의 1이 나옵니다. 단위는 페러 퍼 메타. 그래서 총 몇 가지다? 5가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요건데 시험 문제상에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하면 이 중에서 없는 것도 하나 찾아내셔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또 진공시 투자의 진공시 빛의 속도도 이제 시험 문제 단독으로도 물어보니까 좀 암기는 하셔야 돼서 이 정전기에 대한 쿨롱의 법칙은 요 정도까지는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고요. 그럼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설명을 다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쭉 연결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예제 1번 한번 볼게요. 쿨롱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기술된 거 찾으래.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 틀린 거. 그럼 1번부터 볼게요. 힘의 크기는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한다. 맞죠? 작용하는 힘의 방향 두 전하를 연결하는 직선과 일치한다. 이 직선성이 존재한다 했으니까 맞아. 4번. 작용하는 힘은 두 전하가 존재하는 매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매질이 어떤 상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했으니까 맞아요. 그럼 3번이 틀렸다는 얘기야. 힘의 크기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반비례다 그랬는데 반비례는 맞는데 뭐가 빠졌냐면 제곱의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거리 제곱의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에서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 F는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였었잖아요. 그럼 거리 제곱이 분모에 붙어 있으니까 반비례지. 그래서 거리 제곱의 반비례인데 제곱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리 제곱의 반비례가 돼야 되니까 3번이 틀렸다. 그 다음 이제 예제 2번. 크기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럼인 두 개의 같은 점 전하가 있어요. 두 개래요. Q1, Q2. 두 개가 있는데 같대. 얼마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쿨럼으로. 점전하가 진공 중에 진공이랍니다. 진공 중에 떨어져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의 힘이 작용했대요. 힘 F가 두 전하 사이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의 힘이 작용했대요. 그때 이들 사이의 거리는 몇 메타냐? 거리 R을 구하랍니다. 메타로. 그러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줬으니까 정전력, 쿨롱에 대한 힘을 준 거야. 그럼 F는 밑줄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 그다음 이거 한 번 더 쓰면요. 9 곱하기 10의 9승 R 제곱분의 Q1이나 Q2나 같은 거니까 Q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죠. 뭐. 단위는 뉴턴. 이 Q2를 Q1으로 놓으시면 되니까.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는 I 값이야. 그럼 I 제곱은 둘이 자리 바꾸면 하시면 되니까 F분의 9 곱하기 10의 9승에 Q1의 제곱이지.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I 제곱이 아니고요. I만 구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루트 씌우면요. 여기도 루트를 같이 씌워야 됩니다. 그럼 이제 루트 바깥으로 나가면 I만 남겠죠. 단위는 메타. 그럼 가다 이제 숫자 넣습니다.
9 곱하기 10의 구수 곱하기 가로 열고 Q1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그거 제곱. F라는 것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띵 누르면 3m 나옵니다. 그래서 3m로 되어 있는 거 4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에 대한 쿨롱의 법칙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